자, 신재생에너지를 잠깐 볼게. 자,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따로 재생에너지 따로야. 따로따로야. 자, 신에너지는 뭐야? 새로운 연료, 새로운 기술. 재생에너지는 기존에 있었지만 고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의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신에너지 기술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 자, 세 가지가 뭐야? 자, 첫 번째가 수소, 두 번째는 연료전지, 세 번째는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석탄이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야. 그래서 사실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 어떤 게 사용하기가 힘드냐면은 발화점이 너무 높아. 불을 붙이는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액체로 만들거나 석유 같은 액체를 만들거나 가스, 석유가스나 LPG처럼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런 기술을 여기서는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기술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는 뭐냐? 자, 수소는 새로운 연료야. 새로운 연료.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연료가 된다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 자, 수소는 말 그대로 그냥 H2 새로운 연료인데 발화점도 매우 낮아.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불이 붙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열이 자, 너네 도시가스 알지? 자, 도시가스가 LNG고 우리 그 택시 같은 데 원래 사용했던 게 LPG였거든? 가스통에 있는 거. 자, LNG나 LPG에 약 3배 정도 열이 발생해.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훨씬 많은 열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수소야. 문제점은 뭐야? 자, 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뭐가 위험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이 수소는 잘 관리해야 돼. 열이 많이 나오고 불을 붙이기 쉬운 만큼 그만큼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보통 수소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뭐를 만들어서 보통 사용을 해준다? 연료전지로 만들어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해준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자, 교재를 볼게. 자, 첫 번째. 자, 수소 에너지는 수소가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뭘 만들어서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특징이 된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라는 것은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지야. 계속 충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연료를 충전을 하게 되면. 자, 이 연료 전지에 사용하는 연료에는 뭐가 있대? 사이드 봐봐. 수소도 있고 또 메탄올도 있고 나프타도 있고, 나프타가 휘발유랑 비슷한 거야. 자, 나프타, 그 다음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다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는 것은 수소 연료 전지를 많이 배우게 돼. 수소를 이용해서. 자, 왜 수소 연료 전지가 좋냐면은 일단 열이 많이 발생해서 화학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소를 태우고 나면 너네 뭐가 생겨? 물이 생기잖아. 공해 물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화석 연료 같은 애들을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 같은 공해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소를 태우고 나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공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연료 전지도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는 것을 요즘에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대신 뭐를 조심해야 돼? 수소 보관, 폭발성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생기는 이 물은 식수로도 사용이 불가능? 가능해. 그래서 이 특히나 수소 연료 전지는 우주선에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우주선에서는 이 발생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한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 연료 전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단점이 있어. 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 자, 단점이 바로 뭐지? 자, 발전량의 변동이 크고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설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그 다음 발전 효율이 어떻다? 낮은 편이래. 효율이 매우 낮대. 근데 그거를 연료전지는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애야. 여기 써놔. 연료전지는 뭐가 특징이라고? 뭐가 특징이라고? 효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60에서 80% 정도까지. 자, 다른 애들은 대부분 신기술이라도 뭐 공해가 없다든가 아니면 연료에 고갈 위험이 없다든가 이런 대신 효율이 매우 낮은데 얘는 효율이 매우 높다라는 게 특징이 된다는 거. 됐죠? 자, 요 정도까지. 야, 굉장히 좋은 거야. 예전에는 이 연료전지에 이 화학 에너지 산화하는 반응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 시기 학교 주관식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아직도 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학교 프린트에 나오면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요 정도까지 해주면 돼. 아니면 그 식 다 외워야 돼. 주관식으로 제일 많이 나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게 바뀐 점이야. 자, 그게 두 번째 연료전지고. 자, 세 번째는 석탄의 자 액화비 가스화를 보면 석탄을 액체나 가스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요 정도. 요게 신기술 세 가지. 자, 다시 신기술에는 뭐가 있다고? 수소. 그 다음 연료전지. 세 번째 석탄, 액화비, 가스화. 자꾸 외워줘.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넘어갈게. 자,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어? 태양, 광, 태양, 열, 풍력, 수력, 그 다음 해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 거기에다가 써놔. 해양은 조력하고 파력을 둘 다 해양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자, 지금 조력, 파력 이 두 가지 합해서 해양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해양 에너지. 그 다음 지열 에너지가 있고 폐기물 에너지가 있고 바이오 에너지가 있어. 한 8개에서 9개 정도가 여기서는 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자,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 자, 에너지 자원의 고갈 위험이 적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거기 표시. 자,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자,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발전량의 변동이 심하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어렵고 설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효율이 보통 낮은 편이다. 자, 됐죠? 자, 재생에너지로 넘어갈게요. 자, 재생에너지의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빛 에너지를 직접 뭘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 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뭐야? 태양 전지. 뭐라고? 태양 전지. 자, 태양 전지는 반도체인데, 자, 우리가 반도체 너네 배웠다. 자, 이것도 그림이 옆에 살짝 나오는데 예전에는 더 자세히 나왔었어. 자, 태양 전지는 반도체로 사용을 하는데, 자, 너네 반도체의 종류는 뭐하고 뭐가 있어? N형과 P형 기억나지? 자, N형이 있고 P형이 있어. 이걸 접합한 게 태양 전지야. 자, 그 태양 전지 이 접합부. 자, 이걸 뭐라 부른다고? 접합부위 이런 뜻이야. 접합부. 여기에 태양 에너지를 비춰. 빛을 비춰.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사이에서 전압의 차이가 생겨. 그 전압의 차이 때문에 N형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전자가 발생을 하게 돼. 그러면 이 전자가 도선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P형으로 들어가게 돼. 자, 도선을 타고. 그러면 이 전자의 이동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하게 돼?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전자와 전류는 방향이 같아, 반대야? 반대. 그래서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가 형성이 되는데, 자, N형과 P형이 있으면 이 접합부에 빛을 비추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비추게 되면 N형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다시 P형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전기를 발생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태양 전지의 원리야. 자, 옆에 사이드 위에, 자, 사이드 위에 여기 그림 간단하게 나와 있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 자, 거기 보면 전류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뭘 써주면 돼? 전자의 이동 방향을 표시를 해놓으면 돼. 자, 전류의 이동 방향 반대로
전자의 이동 방향 표시해놓고 자 위쪽이 N형, 아래쪽에 P형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 써놔 빨리 그림에. 자 더 자세히 배우면 더 자세히 하면 되고 아니면 요 정도. 자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높아 낮아? 높겠지. 직접 전기를 발생하는 경우는 효율이 높아. 거치고 효율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효율이 높은데 단점은 뭐지? 얘 다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태양 전지를 그냥 펼쳐만 놓으면 돼. 펼쳐만 놓으면 태양 빛을 흡수해가지고 얘가 전기를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단점이 뭐야? 그렇지. 날씨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지. 한여름에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겨울엔 적게 들어올 것이고 날씨가 흐리면 또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전량이 예측이 어려워. 그리고 굉장히 넓은 면적에 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아 안 좋아? 많이 안 좋겠지. 자 대신 이 태양 전지도 급수가 있다. 옛날에는 이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을 해버리면 굉장히 효율이 낮았어.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겨울에 난방을 사용해야 되는데 빛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태양광 발전 집이 너무나 추웠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이 태양 전지가 굉장히 좋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조금 붙여놔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야. 그러면 겨울철에 빛이 조금 들어와도 그만큼 더 따뜻하겠지. 기술의 발전이라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태양전지의 대표적 케이스가 너네 전자계산기 건전지 필요 없이 이렇게 빛만 비추면 되는 거 있지? 자 거기에 들어가는 태양전지는 굉장히 급수가 낮은 싼 태양전지야. 뭐 시계 같은 경우도 충전이 그냥 된다든가 이런 애들은 되게 싼 애들이고 자 뭐 발전에 사용하는 이제 태양 전지는 굉장히 비싼 걸로 사용을 해. 굉장히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얘네가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치? 자 태양열 발전. 자 태양열 발전은 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물을 끓여. 자 물을 끓여서 자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뭘 발생해? 운동 에너지를 발생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태양열 발전. 기억나지? 자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다른 데서 나왔으니까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풍력 발전. 자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굉장히 바람이 센 곳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 풍력 발전소. 자 얘네들의 장점. 장점. 뭐가 있겠어 장점? 응? 얘는 친환경적이야? 얘 되게 시끄러운데? 연료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이 안 나오잖아. 자 대신 소음이 되게 크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환경을 해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그 날아가는 새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소음도 굉장히 좀 지나치고 일단 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친환경적이진 않아. 그래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풍력의 단점은 뭐냐?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자, 이 발전량이라는 것은 너는 예측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사실은 돼야 돼. 왜냐면 우리는 요만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요만큼 사용하려면 요만큼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안 되면 전기 공급이 불안전하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냥 보조 발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 뭐 특수 지역에 일단 보조 동력. 자 수력은 됐고 자 수력은 뭐 특수한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자 조력 발전을 볼게. 거기 조력 발전. 자 거기 중요해. 별표. 자 조력 발전이라는 것은 자 밀물과 썰물에 뭘 이용해서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자 밀물대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야. 자, 옆에 사이드 봐봐.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자,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별표. 자, 중요해. 그러니까 들어오는 바닷물을 직접 돌리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 조력발전은 대규모 발전이 가능해, 불가능해? 대규모가 가능해. 그리고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 왜? 하루에 2번 밀물 썰고 일어나지. 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대규모 그리고 발전량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이제 사용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가 가능하다? 서해안에 설치가 가능해. 서해안만 밀물 썰물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조력발전소가 시아호에 설치된 시아조력발전소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지금 이 지리에서도 많이 나와. 시아호에 유명한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졌어. 자 대신 문제는 뭐냐? 여기 조력발전소가 설치가 되면 그 근처 갯벌이 다 파괴가 돼. 그래서 생태계 파괴 문제 때문에 반대도 되게 많아. 자 이게 바로 자 조력발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조력발전은 자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면 자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발전량을 예측하기 좋아서 굉장히 좋고 단점은 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갯벌이 파괴된다. 자 우리나라는 거기 써놔 시아호 조력발전소.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발전이야. 자 그럼 파력발전을 볼게. 자 파력발전은 뭐야? 파도의 운동에너지. 자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자 얘는 파도가 칠 때 이 파도가 직접 터빈을 돌려? 아니야. 자 옆에 사이드 그림 봐봐. 자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직접 얘를 돌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파도가 칠 때 어떻게 돼? 공기를 압축시켜서 공기가 돌리게 하는 거야.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보여줘. 자 공기를 압축시켜서 돌리게 하는 게 바로 파력발전이 된다. 파도가 직접적으로 도는 게 절대 아니다. 자 대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대규모 발전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 일단 발전량이 예측이 안 돼. 바람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파도가 되게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동해안에 설치돼야 돼. 얘는 서해안에 설치돼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약간 틀리다는 거. 자, 특히나 공기를 압축시켜서 돌린다는 거 완전 포인트야. 중요해. 자, 그 다음 지열. 자, 지열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로치고 써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다. 자,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야. 자, 대신 이렇게 지열이 올라올 정도면 어디여야 돼? 우리 판 구조론에서 보면 판이 갈라지고 만나고 이런 곳 있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많이 폭발하는 곳이니까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좋겠지? 자,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 그래서 지열 에너지는 잠깐 거기 보면 지하에 있는 뜨거운 물과 거기 줄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게 된다. 자, 이것도 증기 터빈이겠다. 자, 바이오 에너지. 자, 바이오 에너지는 농작물, 목재, 해조류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 에너지 또는 매립지의 가스. 자, 매립지의 가스. 매립지의 가스 이거 뭐지? 그렇지, 쓰레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모아놓은 산이 뭐더라? 아, 이름 까먹었어. 잠깐 스톱. 스톱이야, 스톱. 일시정지. 자, 너네 난지도 들어봤어? 옛날에 쓰레기는 다 거기 난지도에 갖다 버렸어.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거의 산처럼 된 거야. 그 위에다가 토양을 묻어가지고 산을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 산은 1년에 1cm인가 2cm가 낮아진대.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돼? 분해돼가지고 가스가 나오니까. 걔네가 점점 산이 낮아진다고 하거든.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메르지에 그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다든가, 자, 이렇게 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이오 에너지.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뭐 사탕수수를 이용한다든가, 뭐 에탄올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물론 우리는 먹을 게 남아 돌고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농작물을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이야기가 있다는 거. 자, 옆에 오른쪽 페이지 봐봐. 자, 바이오 에너지의 장단점을 보면 얘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화석 연료보다는 적게 나온대. 그리고 비용도 더 저렴하대. 대신 문제는 식물 재배를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연료로 그냥 사용을 한다는, 음식물을 연료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는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는 지금 않고 있어.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야. 자, 그 다음 폐기물 에너지 봐봐. 자, 다시 왼쪽. 자, 폐기물 에너지는, 자,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돌릴 수도 있다. 뭐 이건 뭐 거의 재활용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됐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 불러준다. 자, 얘네들의 장단점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은 대부분 무슨 발전하고 무슨 발전에 치중이 돼 있다고?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제일 많은 건 화력 발전.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이야. 자, 얘네들은 특히나 거기 줄 연료의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 자, 거기 연료 소재를 보면, 자, 최종 생성물로 뭐다? 물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여줄. 자, 태양광 발전 아까 했고, 풍력도 했고, 조력도 했지, 바이오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의 장단점까지 같이 연결돼서 보면 되고. 자, 요즘 교과서에 얘네 많이 나온다. 삼척시 도계의 무지개 마을. 자, 여기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보면은 태양광 보이지? 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집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범 마을로 알리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 다 이런 마을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나 시골은 이게 돼야 돼. 시골은 이제 사람 숫자가 거의 없잖아, 그렇지? 지금 도시는 그래도 아직도 많지만 점점점 사람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발전을 일일이 다 공급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는 무슨 마을이 있다고? 무지개 마을이 있고, 영국은 베드제드 마을?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거 학교 프린트에 나오면 너네가 외워주면 돼. 자, 중요한 건 얘다. 핵융합 연구 별표. 자, 앞에서도 배운 적 있었어. 자, K스타. 거기 붙여봐. K스타. 자, 무슨 장치야? K스타. 한국형 핵
핵융합 연구장치. 자, 한국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연구 거기 줄. 자, 요거가 약간 낯설지만 알아둬야 돼. 자, 한국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핵융합 연구 장치를 이미 한 3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 옆에 사이드에 핵융합 발전. 자, 거기 볼게요. 자, 얘네들과 별도의 핵융합 발전. 자, 얘네는 수소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헬륨을 만들어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질량 감소가 에너지로 발생하는, 자, 이게 바로 핵융합 발전인데, 자, 이걸 만들게 되면 거의 태양의 대체물, 인공 태양 정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게 바로 핵융합 발전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핵융합 발전, 태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 이때 이 수소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이 수소는 거기 책 봐봐. 바닷물에 풍부한 뭘 사용한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한대. 거기 표시. 자, 일반적인 수소가 아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뭐 개발을 하고 있다. 자,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살짝 소개만 지금 나온 거야. 됐죠? 계속 연구 중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상발전소 기술을 너네 알아야 돼. 별표. 자, 다른 말로 스마트 그리드라 부르기도 하거든. 거기 줄. 뭐라고? 스마트 그리드. 자, 작년까지는 학교 시험 문제에 반드시 주관식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나올 정도였어. 그래서 이 용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지능형 전력망.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발전소에서 각각, 자, 이렇게 생산해낸 전기들 있잖아. 그 전기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분배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많이 필요하니까 요만큼, 여기는 적게 필요하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다 모아서 가상의 발전소에서 모아서 분배를 시켜주는 거야. 자, 이런 기술을 여기서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얘네들은 거기 줄 쳐봐. 자,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과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와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한대. 자, 형광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 원래 에너지는 저장할 수 없거든? 근데 그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낸 거야. 옆에 사이트 봐봐. 자, 생산해낸 전기를 저장해 주었다가, 자,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뭐라 부른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 지금 이게 용어라서 이렇지 실제로 에너지는 저장이 불가능해. 근데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양만 우리가 생산을 해내면 되겠지, 그치? 자, 그게 바로 이 용어들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 뭐가 있어? 그 중심에 가상발전소라는 게 있는 거야. VPP. 됐냐? 자, 이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는 게 없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익히면 돼. 오케이? 자, 지능형 전력망을 뭐라 부른다? 스마트 그리드. 자,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 불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걸 뭐라 불러? 가상발전소. 됐죠? 자, 여기까지. 스톱. 자, 그래서 여기까지.